목포 외달도에 조성된 관광시설들이 흉물로 방치되고 있다는 보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마을에 조성된 인공풀장도 부실한 관리 속에 운영을 멈췄습니다. 교육부가 지원하는 글로컬 대학 사업에 목포대가 최종 선정됐습니다. 해양특성화대학으로 자리매김하려는 목포대의 세부 계획을 들어봤습니다. 코로나19가 계속해서 확산하는 가운데 응급실에 내원하는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경증 환자의 경우 동네 병의원 이용을 당부했습니다. 전남 지역 곳곳에서 폭염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온열 질환자 350여 명이 발생했고 가축과 어류 405만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 뉴스입니다. 목포 외달도에 혈세를 들여 조성한 관광자원이 방치되고 있다는 내용 추가 보도 이어가겠습니다. 섬마을에는 바닷물을 가둬놓은 인공풀장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여름철이면 관광객이 즐겨 찾는 장소가 부실한 관리 속에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고정민 기자가 풀장 관리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목포 외달도에 마련된 야외 해수풀장입니다. 풀장 바닥엔 곳곳에 이물질이 깔려 있습니다. 주변엔 그늘막이 없어 내리쬐는 태양을 피할 장소도 마땅치 않습니다. 2000년대 초반 해수풀장이 제 모습을 갖췄던 개장 초기의 모습과는 사뭇 다릅니다. 기본 시설 자체가 이제 점검도 안 돼 있고 좀 방치되어 있는 부분이 시설이 많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의 것들을 어느 정도 해놓고 관광객을 이제 오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역시 좀 주민으로서 되게 아쉽습니다. 어린이 풀장은 3년 전부터 아예 운영이 멈췄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놀이시설이 고장난 상태로 방치돼 사실상 개점 폐업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수십억 원을 들여 제대로 배수가 안 되는 엉터리 공원을 풀장 인근에 조성해놓고도 예산이 없어 수리를 못했다는 겁니다.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그걸 운영을 못하게 돼 있다.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철거비 이런 걸 한 1억 한 2, 3천 정도는 소요되지 않겠는가. 각종 부대 시설도 관리가 허술합니다. 화장실과 샤워실은 청소 상태가 불량해 각종 오물과 악취가 뒤엉켜 있습니다. 환기 시설과 조온 보관이 필수인 풀장 소독제는 무더위 속 간이 창고에 한가득 쌓여 있습니다. 목포시는 해수풀장 관리가 허술한데도 지난 6월 주변 환경을 정비해 개장 준비를 단단히 마쳤다고 홍보했습니다. 해수풀장 같은 경우도 예전에 그 관광객들이 많이 왔던 그 구실을 못하고 있고 오히려 관광객이 줄고 있는 역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보완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조금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관리 소홀로 멍들고 있는 목포의 섬마을. 전라남도는 지난해 외달도를 가고 싶은 섬으로 지정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목포대학교가 교육부가 지정하는 글로컬 대학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대규모 국비를 지원받게 되면서 해양특성화대학으로 자리매김하려는 목포대학교의 계획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보도에 송하영 기자입니다. 지역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대학교 살리기를 목표로 정부가 꺼내든 글로컬 대학 30. 시행 2년 차에 접어든 가운데 이번 지정에는 전국의 대학 10곳이 선정됐고 전남에서는 목포대가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습니다. 목포대는 지난 1차 지정에서 탈락했지만 올해 재도전에 성공했습니다. 이번 평가에서 목포대는 지역 주요 산업을 연계해 해양특성화대학으로의 성장 전략을 제시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저희들 혁신기획서의 가장 근간은 글로벌 대학으로 이렇게 도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대학이 가지고 있는 해양 쪽, 선박이라든지 해상 풍력을 비롯한 해양 에너지, ICT 쪽에 가장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글로벌 기업들과 같이 해양 에너지 산업을 선도해가는 그런 글로벌 해양 특성화 대학으로 도약을 하겠다. 이번 지정으로 앞으로 5년 동안 국비 1,000억 원을 지원받는 목포대학교.
세 가지 혁신을 중심으로 주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첫 번째 산업 분야와 관련해 조선업이 밀집된 지역 특성을 살려 무탄소 선박과 친환경 해양에너지 산업을 주도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목포대 주요 캠퍼스 가운데 영암 신해양 산업단지 캠퍼스는 친환경 선박을, 나주 캠퍼스의 경우 해상풍력 발전기 기술을 개발하는 연구기관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 대학가 주변을 재정비하고 캠퍼스의 문화체육시설을 확충해 청년들이 모이는 공간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교육 분야에서는 전남 도립대학교와 통합을 통해 국내 최초로 2년제와 4년제, 석박사까지 모든 학위 과정을 운영할 방침입니다. 이제 공공 영역에서 2년제부터 석박사학위까지 다 아우르는 그런 유연한 학제를 만드는데 반드시 필요한 그런 교육기관이고, 통합을 통해서 글로벌 전문 인력 양성 교육기관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국내를 넘어서 세계를 무대로 글로벌 해양 인재 양성을 꿈꾸는 목포대학교. 지방대학교의 위기에서 벗어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국립순천대학교가 목포의 글로컬대학 30 사업 선정을 축하했습니다. 이병훈 순천대학교 총장은 목포대의 친환경 무탄소 선박, 그린 해양에너지 분야 집중 육성 전략과 국립순천대의 특화 분야인 강소기업 육성을 통한 지역 정주형 인재 양성 전략이 시너지를 발휘하길 바란다며 목포대의 글로컬대학 본지정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전남 동부와 서부를 대표하는 두 대학이 전남 의대 설립 추진에도 공동으로 노력해 지역 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협력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는 가운데 전남도가 경증 환자의 경우 동네 병의원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전남도는 고령층과 기저질환자 등 증상이 심한 환자의 경우 의사의 중증도 분류에 따라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경증 환자는 동네 병의원을 이용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질병청 조사 결과 응급실에 내원한 코로나19 환자는 6월 2,240명, 7월 11,627명으로 증가했으며 현재 유행하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KP3는 독감 수준의 치명률 0.1% 이내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일 무더위가 지속되는 가운데 전남 지역 곳곳에서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에서는 지난 5월 20일부터 8월 27일까지 온열질 환자 351명이 발생했고 이 가운데 3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폭염이 장기화되면서 닭이나 오리 등 가축 19만여 마리를 비롯해 어류 약 405만 마리가 폐사해 130억 원이 넘는 재산 피해가 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남도는 9월까지 무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온열질환 예방에 주의하고 가축 농가와 양식장에서는 사료 공급 등을 조절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소멸 위기에 놓인 지방의 재정을 확충하고 지속 가능한 기반을 만들기 위해 시행된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 1년 동안 제도에 대한 인식은 넓혔지만 보완할 점이 많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는데요. 새롭게 보완된 규정이 최근 시행에 들어가 제도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고향사랑 기부제에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이다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고향사랑 기부제 공식 플랫폼 고향사랑 이음입니다. 기부하기 항목이 기존 자치단체에 기부하기 한 가지에서 특정 사업에 기부하기가 추가됐습니다. 특정 사업에 기부하기는 거주지 이외 지역의 특정 목적 사업에 직접 기부하는 방식으로 기존과 다르게 기부자는 자신의 기부금이 어디에 사용되든지 뚜렷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지난 6월부터 고향사랑 지정 기부가 가능해진 데 이어 모금액 한도와 모금 방법 확대를 담은 법률이 최근 시행에 들어가 제도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자치단체들이 가장 반기는 건 모금 방법에 자율성이 생겼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금지됐던 출향 향후의 행사나 지역 축제 등에서의 직접적인 모금과 기부 독려가 가능해졌고 분기에 2회까지 문자 메시지 등 전자전송 매체를 통한 모금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가장 지금 고향사랑 기부금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할 분들이 사실 출향 단체라든지 출향 인사분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분들 이제 행사 있을 때 저희가 찾아가서 직접 공무원들이 좀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게 금지가 돼 있어요.
우리보다 앞서 고양세 제도를 시행한 일본과 비교해 필요성이 강조됐던 기부 플랫폼 민간 개방도 연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1인당 연간 기부금 한도 역시 현행 500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 늘었는데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이런 가운데 모금 확대를 위한 자치단체들의 자구 노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지역 특산품이던 기부 답례품은 관광지 입장권이나 지역 문화체험권 등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들이 단순히 모금에서 그치지 않고 기부자를 관계 인구로 끌어들이기 위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있는 겁니다. 답례품을 받은 기부자들이 그 지역을 방문해서 방문과 동시에 먹고 자고 쓰다 보면 2차, 3차의 소비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방문 형태의 답례품 발굴. 지리적으로 인접하거나 자매결연한 도시들의 상호 기부 움직임이 활발한 데다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한 향토 기업들의 기부 참여도 늘고 있습니다. 다양해진 기부 방법 등 개선된 제도가 소멸 위험 지역에 실질적 도움이 될지 관심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지역 현안 사업 가운데 전남 목포와 관련된 내년도 국비 예산이 1,308억 원 정도 반영된 가운데 지역구 국회의원이 사업 예산 증액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목포를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김원희 의원은 광역단체를 비롯한 일선 지자체와 적극 협력해 내년도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지역 현안 사업 예산을 증액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포함된 목포시 관련 예산은 목포역 철도시설 재배치 사업 40억 원, 해경 서부 정비창 구축 947억 원, 관광 거점 도시 육성 121억 원, 남도 국제 미식산업 박람회 개최 16억 원 등 모두 7개의 크고 작은 사업이 반영됐습니다. 권향혁 국회의원이 순직 공무원을 예우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순직한 공무원 유족에게 순직 유족급여와 사망 조의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지급 금액은 사망 당시의 기준소득 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권 의원은 순직 공무원이 특별 승진한 경우 승진 전 계급인 사망 당시 계급으로 소득을 산정하는 게 아니라 특별 승진한 계급을 기준으로 소득을 산정해 순직 공무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자는 의미를 담아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남 지역 해수욕장 방문객이 63만 명을 넘긴 가운데 현재까지 다행히 인명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시군별 해수욕장 이용객은 완도 22만 명, 여수 19만 명, 고흥 5만 명 순으로 신안과 보성이 뒤를 이었습니다. 전남도는 예산 29억 원을 들여 안전요원 300여 명을 채용하고 구명보트와 조끼 등 안전장비 4천여 개를 배치한 결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인명사고가 단 한 건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이미지 합성 기술로 인한 디지털 성범죄가 잇따르면서 전남교육청이 대응 방침을 세웠습니다. 전남교육청은 28일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피해 학생을 대상으로 한 상담 지원을 강화하고 게시물 삭제와 신고 방법을 안내하는 예방교육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피해 사실이 드러날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등 학교 폭력 사안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 광양 와우 LH 행복주택 앞에 설치된 경관육교가 다음 달 2일 개통됩니다. 와우지구 경관육교는 길이 82m, 폭 4.5m 규모로 사업비 33억 원이 투입됐으며 상부에는 백운산 구름을 형상화한 조형물과 각색의 조명이 설치됐습니다. 엘리베이터와 경사로를 갖춰 교통약자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육교를 통해 LH 행복주택 방면으로 이동하면 와우 초등학교 보행자 전용 도로로 이어집니다. 광양시가 민족 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농특산물 선물 세트를 판매합니다. 광양 농특산물 선물 세트는 햅쌀과 멜론, 매실원주와 김부각 등 7개 품목으로 구성됐으며 배송비를 포함해 5만 원에 판매합니다. 9월 9일까지 사전 예약 접수를 진행하며 이후 순차적으로 배송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